결정론적인 뉴턴 고전역학과 확률론적인 맥스웰 볼츠만에 의해서 시작된 통계역학을 비교해줘 라는 질문에 좋은 질문이야. 뉴턴의 고전역학과 맥스웰 볼츠만의 통계역학은 둘 다 물리학의 기초를 이루지만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달라. 이 부분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과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간과되어지는 그런 요소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한번 명확히 해보고 싶은 거죠. 잘 짚어줬네요.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아래에서 결정론적인 고전역학과 확률론적인 통계역학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비교해 볼게. 세계관의 차이, 결정론, 확률론. 뉴턴의 고정역학은 결정론적이다. 우주는 기계처럼 작동한다고 봐 어떤 물체의 초기 상태, 위치, 속도 등을 정확히 알면, 즉 한 물체의 운동을 집중하고 그 물체의 운동을 정확하게 기술만 할 수 있으면 미래의 상태를 완벽하게 예측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뉴턴의 고전역학이죠. 예를 들어 행성의 궤도를 계산한다든지 포물선 운동이라는 건 이제 돌 같은 거를 이제 하늘로 집어 던지면 어떤 식의 운동을 통해서 어떤 속도와 어떤 궤적을 통해서 어디에 떨어질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계산해 낼 수 있는, 미래를 완벽하게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런데 통계역학은 확률론적이어서 수많은 입자들의 운동을 일일이 추적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경향성을 확률적으로 다뤄.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입자들, 대포라든지 돌이라든지 행성이라든지 너무 명확하게 보이니까 금방 쫓아갈 수 있는데 이제 그걸 멀리 떨어져 보기 시작한다라는 생각을 해서 우주 전체의 별들의 모습이라든지 또는 어떤 공간의 공기들의 움직임이라든지 어떤 모래알들 또는 물 분자들, 유체들, 흘러다니는 유체들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복잡해지기 시작하면서 금방 그런 초기 상태를 또는 미래 상태를 완전히 알 수 없다 하는 생각을 하게끔 만들죠. 그런데 철학적으로만 생각해 봤을 때는 그거는 어려움의 차이일 뿐이지 복잡성의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그 복잡성들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지식을 쌓아가면 결국은 완벽한 지식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제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깊이 깔려 있다고 봐요. 이제 제가 발견하고 이해하게 된 것은 통계역학이라는 개념을 만든 사람들이 가장 근원적인 가정이, 특별히 이제 볼츠만 같은 사람들이요, 인간에게는 근원적으로 그런 복잡한 시스템 전체적인 다양한 물체들의 상호작용을 절대로 알아낼 수 없다. 완벽하게 알아낼 수 없다. 단지 확률적으로만 예측할 수 있을 뿐이다. 이 전제가 제일 중요하다. 이 전제 위에서 그 확률적인 상황을 맞추기 위해서는 그런 복잡한 요소들이 놓여질 수 있는 경우의 수들을 생각해보고 그 경우의 수들 중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는 확률적으로만 그 전체 경우의 수 중에 내가 관심 있는 그런 상태가 언제 일어날 수 있을까, 얼마나의 확률로 일어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볼 수밖에 없다. 이 전제가 굉장히 중요한 전제다 라는 거죠. 그러게요. 대부분의 과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이 전제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면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런데 사실은 인간에게는 원리적으로 완벽한 지식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없다. 최선은 확률적인 추측이 인간의 지식의 최선이다. 이 부분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될지 한번 이야기를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계속해서 한번 들어보죠. 죄송합니다. 통계역학, 확률론적인
수많은 입자들의 운동을 일일이 추적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경향성을 확률적으로 다루는 그런 역학이 통계역학이고, 개별 입자의 운동은 예측 불가능하지만 집단의 평균적인 성질은 예측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이 예측할 수 있는 진짜 지식, 미래를 알 수 있는 미래에 관한 예측 지식은 평균적인 지식이지 절대로 한 요소, 개별 입자의 완벽한 지식이 될 수 없다. 예를 들면 온도, 압력, 엔트로피 같은 연력학적 변수들. 그렇죠? 온도라는 게 무엇이냐? 압력이라는 게 무엇이냐? 엔트로피라는 게 무엇이냐? 이런 것이 이제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죠. 말하자면 결정론적인 뉴턴의 역학을 생각을 해보면 진자라는 게 무엇이냐, 질량을 가진 물체의 운동이 뭐냐,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는 물론 거기에도 이제 추상적인 의미들이 들어있지만 훨씬 더 구체적으로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는 그런 개념들을 가질 수 있다면, 통계역학이 다루는 그런 물리적인 개념들, 온도라는 게 과연 무엇이냐, 압력이라는 게 무엇이냐, 엔트로피라는 게 무엇이냐, 특별히 이제 엔트로피 같은 거는 물리적인 양이라기보다는 그야말로 그냥 개념적인 수학적인 그런 경우의 수에 불과한 것 같은 그런 요소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거를 그런 수학적인 개념을 물리적인 그런 요소로 실제로 다룬다라는 것이 굉장히 신기한 그런 요소이고, 그것이 이제 어떤 과학적인 역할을 해낸다라는 것이 좀 놀라운 일이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네요. 그래서 이제 기술 방식의 차이점이 생기는데, 미분 방정식과 확률 분포, 좀 고전 역학, 운동 법칙, 뉴턴의 제2법칙, F는 ma 같은 것이 바로 대표적인 미분 방정식, 미적분으로 운동의 모습을 수학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운동 방정식, 미분 방정식인 거죠. 그 미분 방정식을 풀어 물체의 움직임을 계산한다. 정확한 경로와 운동 상태를 기술할 수 있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요. 통계역학은 입자들이 따르는 확률 분포, 예를 들어서 맥스웰 볼츠만 분포, 통계 시간 같은데 이제 배우게 되는 정산 분포라고 하나요? 정규 분포, 이런 것처럼 이항 분포, 이런 것처럼 어떤 사건들을 규정할 수 있는 사건들을 보면 그 사건들의 경우의 수들이 쭉 보여지고, 그 경우의 수들을 확률적으로 분포시켜 보면 어떤 분포도가 나오죠. 사실 그런 통계적인 분포를 생각할 때 이제 굉장히 많은 추상적인 추측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서, 그런 추상적인 추측이 실험적인 과학이 될 수 있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어니스트 마흐라는 사람이 볼츠만을 아주 거칠게 공격을 했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자살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결과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살아남게 된 거는 그만큼 효용성이라든지 실제 이런 개념적인 수학적 개념적 표현이 현실을 잘 반영하고 뭔가 새로운 일들을 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했던 요소가 있었던 거겠죠. 말하자면 이제 경로, 어떤 입자의 어떤 시스템의 처음 상태와 나중 상태를 구체적으로 따라가 보는 그런 경로적인 표현이 아닌 처음 상태와 나중 상태만을 표현하는 그런 상태적인 표현, 이런 걸 뭐 이제 경로 함수니 무슨 상태 함수니 뭐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상태적인 표현이 핵심적인 통계역학의 말하자면 개념이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네요. 세 번째, 이제 적용 범위. 고전 역학에서는 수개에서 수십 개 정도의 물체에 적용할 수 있다. 글쎄요, 정말 그럴지. 얼마 전에 영화 나온 삼체, 세 개의 태양이 있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세계만 돼도 결국은 우리가 완벽하게 지켜낼 수 없다. 이런 것들을 주제로 영화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수십 개 정도까지도 완벽하게 알 수 있다. 글쎄요. 이 부분은 조금 의문이 드네요. 어쨌든 우주역학, 역학계 해석, 기계공학 등에서 고전역학을 활용하고, 통계역학은 수십억 개의 입자가 모여있는 기체, 고체, 액체의 열적 성질을 분석하는 열역학과 께서 이제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온도라든지 압력이라든지 어떤 상이 전이가 되는 얼음에서 물로 바뀐다든지 물에서 기체로 말하자면 증발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과정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열역학적인 통계역학이 중요하다. 시간의 방향성, 고전역학은 시간에 대해서 가역적이고 시간이 앞으로 가거나 거꾸로 가도 물리법칙은 똑같이 적용된다. 이 부분이 아주 재밌는 그런 요소인 거죠. 즉 어떤 움직임, 자연 세계의 운동을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표현을 하려고 할 때 대부분 시간에 따른 함수, 시간이 변할 때 움직임의 모습이, 움직임의 위치가 어디에 어디에 있게 되고 어떤 식으로 속도가 바뀌고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생각을 하는데, 그 시간이라는 게 뭐냐, 왜 한 방향으로만 흐르느냐, 수학적으로는 앞뒤로 흘러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왜 한 방향으로만 흐를 수밖에 없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고전역학은 대답을 해주지 못한다면, 통계역학은 말하자면 어떤 것이 한번 확률이 높은 현상이 일어나고 나면 다시 거꾸로 확률이 적은 현상이 일어나는 방향으로 되돌아가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확률이 높은 쪽의 일들로 계속 일어나는 그 방향, 즉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이 바로 시간이다. 이렇게 시간이라는 것은 사실 엔트로피라는 순수한 수학적 개념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요소가 있다. 이런 주장인 거죠. 근데 신기하게 아직까지는 가장 시간의 본질을 가장 잘 설명하는 그런 개념으로 알려져 있는 것 같고요. 스티븐 호킹이 시간의 화살이라든지 이런 책들을 썼죠. 그래서 통계역학에서는 엔트로피 개념을 통해서 시간은 한 방향으로만 흐른다. 비가역성, 이것이 바로 시간의 화살, arrow of time 개념과 연결되어 있다. 그렇죠. 다섯 번째, 결국은 연결된다. 통계역학은 고전역학을 기반으로 하되 많은 입자들의 운동을 확률적으로 다루는 방법이다. 개별 입자의 운동은 뉴턴 법칙을 따르지만 집단적 거동은 통계적으로 분석하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표로 비교를 해줬네요. 뉴턴 역학과 통계 역학을, 세계관에서는 뉴턴 역학은 결정론적이고 통계 역학은 확률론적이고, 뉴턴 역학은 미분방 정식으로 기술하고 통계 역학은 확률 분포로 기술하고, 뉴턴 역학은 소수의 입자들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따라가 보려고 하고, 통계 역학은 거대 입자 집합들, 여러 개의 입자들이, 아주 많은 입자들이 동시에 일으키는 상호 주고받는 현상들을 확률적으로 표현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이제 통계 역학이고요. 시간의 방향은 개념적으로 생각할 때 뉴턴 역학에서는 가역적, 비가역적 요소가 둘 다 이론적으로는 존재할 수 있는, 시간이 거꾸로 흐를 수 있는 상황이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다면 통계 역학에서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항상 엔트로피라는 경우의 수가 늘어나는 그런 방향으로 확률적으로 모든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럼 뉴턴 역학의 대표 인물은 뉴턴이고 당연하죠. 통계 역학의 대표 인물은 맥스웰과 볼츠만이다. 그러게요. 일단은 보통 사람들이 과학하면 알고 있는 뉴턴 역학 결정론적 세계관을 떠올린다면 사실은 이미 오래전에 그 세계관에 저항하는 확률론적 세계관을 기반으로 한 물리학 체계, 즉 통계 역학이라는 것이 존재했고, 그것을 만든 맥스웰이라든지 볼츠만,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지금 현재 가장 핫한 주제이죠. 양자 역학,
이론적인 근간을 만드는 그런 그런 요소가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통계역학이라는 것을 개념적으로 이해해 보는 건 뭐 우리가 일반인들이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설명해내는 것은 뭐 어려울지라 할지라도 개념적으로 무엇이 서로 논쟁하는 그런 관점이었는지를 이해해 보는 건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부분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예?